오늘 저희가 광고를 할 건 아니고 광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진행할 거는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 되거든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이 검색 광고는 원래 네이버에서 우리가 플러스 그 링크 있죠.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광고 등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를 하실 때는 비즈머니를 충전해 놓고 광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지금 광고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비즈머니를 뭐 충전을 더 해놓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 옆에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 눌러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라는 데로 들어와졌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었던 자동완성어나 연관검색어 또는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최대 5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적고 나서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요. 이에 대한 연관 키워드들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00개 정도의 연관 키워드가 뽑아져 나오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들을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키워드를 입력해서 조회를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키워드를 적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어린이 코딩 교육이라는 연관 키워드는 월간 검색은 150건에 PC 50건 해서 200건 정도 있고, 월 평균 클릭수라고 한다면 0.6, 3.5로 모바일에서 더 많이 클릭을 해 보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은 검색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월 평균 클릭률은 검색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일단 클릭을 해봤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월 평균 클릭률은 대략적으로 1% 이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높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가까이 돼도 괜찮아요. 해서 우리가 보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월간 검색 수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지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조금 적긴 하지만 월 평균 클릭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괜찮은 키워드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코딩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280명, 510명, 즉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800명 정도 조회를 한 것 같네요. 자, 월에 이렇게 800명 조회를 했을 때 클릭이 일어난 거는 모바일에서 클릭이 좀 더 잘 일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PC는 조금 적었지만 모바일에서 1.87이면 꽤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초등 코딩 교육이 아마 어린이 코딩 교육보다는 둘 중에 따져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 코딩 교육은 어때요? 70, 60. 일단 인원도 좀 적기도 하고 월평균 클릭률도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파이썬은 대키워드죠. 좀 큰 프로그램 명이니까요. 그래서 월간 검색이 확 높지만 월 평균의 클릭률은 보시다시피 0.4, 0.04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 파이썬이라는 게 프로그램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키워드에 해당이 돼서 검색은 되게 많이 하지만 그에 비해 광고를 눌러보는 비율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좀 쓸만한 그런 키워드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뽑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연관 키워드에 조회를 해보시면은 또 그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관 키워드를 좀 더 세분화, 좀 구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관 키워드에 예를 들어 어린이 코딩 교육이다 라는 키워드를 눌러본다 라고 해보면은 그에 대한 추세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1년간의 추세가 3월 달에 조금 높다가 4, 5, 6월 달은 뚝뚝 떨어지는 추세인데 대략 한 7월, 8월 때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어린이 코딩 교육을 이 무렵 때 좀 찾아보겠다라는 것도 보이죠. 대략 8월이 제일 높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홍보를 한다면 빠르게는 6월 아니면 7월쯤에 홍보했을 때 8월달 여름방학 때
수요를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주로 아마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게 8월에 조금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3월 학기 초에 좀 많이 찾았었네요. 요런 어떤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월간 검색자 수 사용자 통계에 따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찾았구나. 그리고 나이대는 아마도 어린이들을 키울 나이대인 보통 한 30대, 40대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찾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키워드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코딩 배우기, 코딩 교육, 프로그램, 뭐 블록 코딩, 뭐 온라인 코딩, 뭐 다양한데 여기서 좀 괜찮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뽑아 보시는 거죠. 초등 코딩. 요거는 좀 많이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검색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얘도 가져가겠다 하면은 체크. 요거 초등 코딩보단 초등학생 코딩을 더 많이 일단은 봤나요? 아닌 것 같아요. 0.16, 0.69면 그쵸? 근데 어찌됐건 간에 조회도 좀 많으니까 난 이것도 가져가겠다면 얘도 선택.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 비율을 보면서 좀 괜찮겠다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걸 가져가는 거죠. 초등 컴퓨터 학원을 찾아본 경우도 PC로 100건, 모바일로 1430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모바일로 찾았을 때 검색을 해서 직접 광고를 눌러본 비율이 2.07이면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쓸만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다면 이렇게 뽑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선택한 키워드에 들어가죠. 이거를 내가 뭐 5개 정도 지금 뽑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그에 조금 더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아두이노 스크래치, 뭐 초등학교 코딩, 뭐 초등 과외 등등의 이거와 관련된 더욱더 세밀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추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 추렸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넣어보면 그에 또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연관 키워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세부 키워드를 뽑으시는 게 가능하세요. 한번 키워드 조회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경우 일단 질문을 좀 받을게요. 아니면 엑셀 좀 아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아까 필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셔서 얘기하자면 이거를 필터를 뽑아볼 수도 있어요. 필터 만들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간 검색수 모바일 기준으로 만약에 1000건 이상인 데이터들만 뽑아볼래 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1000건 이상인 것들만 뽑아진 거거든요. 여기 요 표시는 뭐냐면 이게 높은 순, 낮은 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뽑아서 보시는 거는 가능하더라 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모바일 기준의 월간 검색 수가 뭐 예를 들어 뭐 100건 이상만 뽑겠다 하면은 100건 이상들만 나올 거죠. 푸에르토리코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월 평균 클릭률은 제가 낮으니까는 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월간 검색 수가 뭐보다 큰 것들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뽑은 데이터들을 모두 내가 보관을 하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연관 키워드 XLSX 파일로, 즉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뭐 폴더가 있다면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제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연관 키워드라 해서 저장을 한번 한다면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 혹시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엑셀로 뽑아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볼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엑셀에서 얘기하면은 필터를 걸어서 이거를 높은 것들 위주로 보고 싶다. 이렇게를 뽑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검색을 정렬을 해서 보려고 하면 텍스트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텍스트로 인식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등호 적고 이 월간 검색수에다가 등호 적고를 말고 1을 적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숫자 부분들 있죠? 숫자 부분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곱하기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가 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다 숫자가 돼요. 그래서 뽑아 보실 때 숫자 필터를 적용해서 작업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엑셀을 좀 잘 다루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자동 필터를 통해서 뽑아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거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검색 광고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 받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설명드릴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제가 두 번째 PPT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톡방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이고야. 만약에 카카오톡 PC 버전 쓰시는 분들은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보셔도 되시고 안 그러면 어차피 제가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고 공부하실 때 보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키워드 핵심 요소와 키워드 도구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일단 검색하는 걸 먼저 해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키워드 도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스터라는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키워드별로 네이버에 등록된 총 조회수나 문서수, 비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툴이 키워드 마스터라고 해요. 일단은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로그인해서 보셔야 되셔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요거보다 좀 더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게 키워드 마스터예요. 자, 한번 네이버에다 적어 볼게요. 키워드 마스터 웨어 이즈 포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로 들어와집니다. 자, 키워드 마스터는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고 검색하면은 PC랑 모바일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블로그 문서 수가 얼마나 되고 따라서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초등학생 코딩 교육이라고 한다 또는 초등 코딩 교육이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관련 키워드들도 나오고요. 이 키워드에 대한 PC 모바일의 총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데 문서수는 즉 블로그 문서수는 10만 건 정도라 비율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게 보이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또 이렇게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이런 코딩 뭐 연관 키워드들을 이렇게 보고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를 볼 수도 있죠. 지금 보니까 이건 두 번 들어갔네. 어린이 코딩 학원 같은 경우는 90건의 PC 검색량과 모바일이 620건. 따라서 두 개 합쳐서 710건의 조회수인데요. 문서수가 18,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코딩 학원으로 내가 띄우려면은 26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블로그의 순위도 옆으로 보이는데 네이버에 띄워놓은 것들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 엔진 자체가 네이버에 띄워놓은 그런 블로그의 내용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써놓은 글들이 네이버에서 먼저 검색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코딩 경진대회를 찾아온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는 모바일 PC에서 되게 적게 있네요. 10건 미만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서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서 비율도 지금 684대 1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면 제껴야겠네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어떤 코딩 경진 대회가 있을 무렵대라고 한다면 좀 많이 찾아보겠지만 지금 자체에서 많이 찾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관련 키워드들을 뽑아보시거나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키워드를 한번 키워드 마스터에서 한번 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셀러 마스터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거는 광고니까 닫고, 셀러 마스터의 키워드는요. 이거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실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크롭 티셔츠 또는 여성 크롭티 이런 식으로 쳤다라고 했을 때 여성 크롭 티셔츠라고 적은 것에 대한 연관 검색을 보니까 크롭 티셔츠라고 적은 건 PC 모바일로 했을 때 7,900건 정도 나와요. 이 상품은 200만 건이 있네요. 비율은 269 정도의 비율이 있다면 여성 크롭 티셔츠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은 총 조회수가 1050건인데 상품이 180개, 그러니까 거의 200개 가까이 있죠? 200만 개 가까이. 그래서 1728대 1 정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연관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여성 이런 크롭 티셔츠보다 아마 세미 크롭 티셔츠를 보면은 일단은 조회수는 여성 크롭 티셔츠랑 거의 비슷하지만 상품은 훨씬 헐등이 적죠. 그래서 얘는 84대 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고 그에 관련된 상품은 몇 개나 올려져 있으며 비율이 그러면 몇 대 몇 정도의 비율로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마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한 개 해볼 건데 뭘 검색할 거냐면 그냥 주로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쳤을 때 들어가지는 여기 사이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를 잠깐 들어와 보니까 블로그.naver.com msj 뭐 611121 여기까지가 블로그 명이잖아요. 이 블로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 웨어이즈 포스트에 여기 블로그 주소를 집어넣어 보면요. 이 웨어이즈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 블로그에 적은 글들이 순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니까 3월 27일 날 올린 게 아마 이 아들내미 뭐 생일인가요? 뭐 어쨌든 요거를 좀 생뚱맞게 하나 올렸네요. 자, 3월 24일 날 보면 성수동 지식센터, 23일 날 보면은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거, 22일 날 중개 일기, 뭐 21일 날 뭐 임대보증금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을 찾아보면요.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땐 좀 특이했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3월 24일 날 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요 올린 글의 경우는 지금 노출도 잘 되고 있고 순위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PC랑 모바일이랑 했을 때 검색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10번째 위치쯤에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Where is Post라고 해요. 이 bad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상태가 포스팅의 상태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스팅이 잘 올라가서 띄워져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웨어이즈 포스트에다가 그 블로그의 주소를 적어서 그 블로그가 잘 노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볼 수가 있고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를 아까 기왕에 보는데 그냥 넣을게요. 블로그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 블로그의 등급은 몇 등급 정도가 되며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 이웃은 몇 명이나 있고, 오늘 방문자는 몇 명이고, 평균 방문자는 몇 명이고, 최근에 포스트는 언제 포스팅을 했고, 댓글이나 공감은 얼마나 달려있고, 그 블로그에 대한 전체 콘텐츠 지수는 몇 등 정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지수를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 적은 요 6분 전에 적은 거를 상세를 눌러보면 이거에 대한 상세의 분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은 이 포스팅의 내용은 글자 수가 2330건을 썼으며 이미지는 40장 넣었대요. 근데 여기 27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효 이미지인데요.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는 27건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이미지가 40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링크 한 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현장이라는 단어는 11건, 서초라는 단어가 10건, 디앙이란 단어가 8건 해서 각각의 형태소가 이렇게 나오죠. 주로 쓴 태그는 서초동 오피스텔, 서초동 아파트, 서초 아트 레디앙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스타일을 보니까 텍스트를 쭉 적으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넣고 외부 링크를 넣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지수와 포스팅 분석이나 형태소 분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보시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눌러보면 그 블로그로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를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지수라는 부분은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의 평균 지수인데요. 만약에 군자동 오피스텔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본다면 이 키워드가 PC에서는 얼마나 찾았고 모바일에서는 얼마나 찾았고 토탈로는 몇 건 정도 찾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지금 광고를 좀 많이 달았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평균 지수는 레벨 3 정도 되는 거고 이 밑에 보니까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데가 1등으로 떠 있는데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에서 아까 제가 적은 이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그에 대한 방문자랑 지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은 6개월 전에 올렸다라고도 하네요. 최신성도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형태소 분석기는 대략적으로 보셨는데요. 우리가 글을 적은 블로그의 글이 제대로 적혔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네 블로그 글에서 제가 잠깐 가져와 볼게요. 드래그가 현재 안 될 거예요. F12번은 디벨롭 툴로 우리가 블로그의 글을 긁어서 확인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을 체크해 놓고 긁으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서 복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형태소 분석기에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면 이 글이 긍정적인 글인지 부정적인 글인지 이 감정에 대한 비율을 체크해 주고요. 이 안에 단어들이 저녁이란 단어가 몇 건 들어갔고 식사라는 단어가 몇 건 들어갔고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치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왜 되게 안 좋은 글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금치거라고 하는데 그런 글이 들어있는지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이제 키워드를 뽑아보면
저녁이랑 식사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저녁하고 식사가 제일 크게 글씨가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로 들어간 글자 이런 것들을 뽑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형태적 분석기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아까 키워드 마스터와 셀러 마스터는 보셨고요. 근데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상품 키워드 분석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세미크롭티 했나요? 자, 이렇게 적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세미크롭티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나오고, 그리고 PC 모바일에선 얼마나 찾았고 상품 수는 몇 개가 있고 그 세미크롭티라는 것을 올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와 판매량, 매출 볼륨 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이 쭉 보이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 가격이 17,650원인데 리뷰가 45건 달렸대요. 그래서 찜은 56건, 그래서 묶음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등록은 2월 7일날 올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이제 가격 비교에 묶여져서 앞쪽으로 떠 있는 애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나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눌러서 들어가면 그 상품을 여긴 상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안 해놨네요. 아쉽다. 네, 어찌됐건 간에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가격 비교 상품이라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 인생 옷장이란 판매처에 연결된 오버핏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적었을 때 어떠한 쇼핑몰들에서 그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품들을 팔고 있고 그 상품을 파는 데 중에 얘네는 어떻게 올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때 키워드 분석을 뽑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좀 볼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 자체가 블로그나 아니면 쇼핑몰을 하실 때 꽤나 많이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아마 좀 잘 들여다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질문 받고요. 그러고 어느 정도 살펴본다면 다음 내용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죠. 스토어 판매량 분석에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미크롭티아가 요거를 쇼핑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얘네가 잘 파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건 광고니까 넘어가고, 예를 들어 이 메이룸이라는 데서 팔고 있는 얘를 좀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이룸이란 데를 요거는 쇼핑 윈도우구나. 쇼핑 윈도우 말고 아까 인생 옷장이었죠.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스토어 주소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등급이 어떻게 되고 상품은 몇 개나 팔고 있고 이게 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상 매출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몇 건 팔았고 이게 다 나왔었는데 지금 그거가 안 나오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타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 여기서 어떤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검색 이렇게 올려놨더라 이런 정도만 보이고 매출에 대한 건 얘네가 나오지 않게 지금 숨겨놓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통계를 내면 네. 판매량하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짜서 보여준 건데요. 판매량이나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았을 거예요. 아마 뭐 파이썬이라든지 뭔가를 활용을 했겠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이제 긁어서 그걸 아마 뽑아낸 거다 보니까 얘네가 원래는 한동안 그거를 제공을 해줬었다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래 유료 서비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이거를 숨긴 채로 다시 띄워놓고는 있네요. 그게 대략적인 건지 정확한 건 아닌 거죠. 그렇겠죠. 정확하다라고는 안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상품들이 그러니까 몇 건을 팔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옵션가가 있다라면 아마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 금액에 지금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한 매출이 대략 몇 건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판매 매출이 그러면 6개월치는 몇 건 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거라 옵션까지 체크를 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어디에서 정보를 빼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제가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여기도 적혀 있죠? 예상 데이터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알림이라고 있긴 있어요. 요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번에는 요거를 쳤을 때 아예 이 정보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라 라고 했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유료 서비스로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지금 고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얘네가. 이 키워드 마스터도 되게 대단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한 군데 더 좀 살펴볼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블랙 키위라고 적어볼게요. 블랙 키위. 자, 여기도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여기 분석하실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블랙키위는 트렌디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슈 키워드와 키워드별 실시간 검색량도 제공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얘가 좋은 점은 월간의 문서 발행량을 알려준다라는 게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1분당 3개의 키워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아까처럼 키워드 마스터처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1분에 3개 정도만 키워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블랙키위의 뭐 무료로 썼을 때의 단점 정도가 되겠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석하실 키워드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매뉴얼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쳤을 때 키워드 최초 등장일과 키워드의 등급이 보여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자면 월간 검색량이 보입니다. 이게 원래 지금 한 달, 즉 2월 26일부터 3월 27일간의 검색 횟수인데요. 제가 적은 초등 코딩 교육이라는 것은 PC로 280건, 모바일로 510건이에요. 합쳐서 토탈론 790건이 검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월간 컨텐츠 발행량으로는 블로그가 2690건, 카페가 2520건, 합쳐서 5240건이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3월의 예상 검색량을 따져보면 3월 27일 현재까지 검색량이 860건이었고 따라서 추세 보면은 3월 31일까지는 970건을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진 않았거든요. 1000건이 안 되니까. 근데 보면은 월간의 컨텐츠 발행은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초등 코딩 교육으로 내가 이거를 상위 노출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매우 높은 단계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연관 키워드, 좀 세부 키워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 보면 중등 코딩, 온라인 코딩 교육 등의 월간 검색량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월간 검색량과 누적 발행량을 보았을 때 월간 검색량이 높으면서 누적 발행량이 낮은 게 사실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원 전용 서비스일 때 해당이 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나 해시태그로도 뽑아서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연관 키워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색에 대한 트렌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1년간의 추세를 보았을 때 이 코딩 교육을 찾는 거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성수기 전이니까 7월이나 아니면 6월 달부터 선전을 하면은 8월 달에 좀 소득을 좀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성수기라고 했을 때는 1월 달 무렵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대략 한 11월이나 10월부터 홍보를 했을 때 1월 달에 조금 더 또 문의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월간 검색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 추세가 보이죠. 그럼 월별의 이제 검색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리고 요일별 검색을 보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보통 평일 때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세션 배치 순서는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인플루언서, 그 다음 뷰거든요. 뷰가 네 번째 위치쯤에 있으니까는 블로그에 글 쓰시는 거, 콘텐츠 글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모바일 배치 순서를 보니까는 뷰가 두 번째 있어요. 인플루언서랑 뷰랑 같이 보셔도 되는데 인플루언서 글이 좀 더 위쪽에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코드 교육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좀 가져가야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식인이라는 것도 순위권에 들어있죠. 그러면 아마도 이걸로 내가 진짜 마케팅을 한다면 지식인에도 홍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연령별 검색 비율을 보면은 40대가 월등히 높았네요. 성별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봤고 이슈성은 없어요. 그리고 정보성, 상업성으로 따져보면 정보성이 61.3% 정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게 블랙 키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분의 검색은 3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은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워낙에 키워드 마스터가 강력해졌어요. 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고, 블랙키위는 원래부터 저런 구조로 되어 있긴 했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활용해도 어느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검색 결과들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갑작스레 이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데서도 찾아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설명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리얼 키워드와 키자드는 서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그러니까는 얘네들 보조하는 용도. 자, 네이버에다가 리얼 키워드 적어볼게요. 리얼 키워드. 자, 리얼 키워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 키워드를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쳐서 조회를 해보면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찾아봤고 도큐먼트가 몇 건 정도 있고 날짜별 조회율이 어떻게 되고 키워드에 따라서 추천 랜덤 키워드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적었더니 랜덤 키워드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만약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은
이것도 별로 나오진 않았네요. 조회율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볼 수가 있죠. 날짜별 조회율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뭐 좀 특이한 점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키자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봤던 거는 키워드 마법사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나 자동 완성 키워드 등을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뽑아서 연관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PC 모바일에 대한 블로그 수를 뽑아준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죠? 자동 완성 검색에 이렇게 뽑아져서 키워드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키워드 분석기라는 걸 좀 살펴보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일단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띄워져 있는 블로그의 검색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사진이 28장 들어있는데 이 단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블로그에 단어가 티셔츠 여성 반팔이 뭐 8개, 6개, 6개씩 나왔다라든지 요런 어떤 정보들을 뽑아보는 게 키자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키워드 마스터의 형태서 분석이 요 기능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전에는 키워드 마스터의 형태소 분석이란 기능이 없었어요. 그때는 키자드를 좀 많이 들어가서 이제 키워드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를 여기서 따져볼 수가 있었다면, 요 근래에는 형태소 분석이 키워드 마스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보다는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면 인터넷 서비스들은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제공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또는 유료로 바뀌는 경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조회를 못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비용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키워드 분석기 정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 도구들 찾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더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에 대한 상위 노출 핵심 요소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는 홍보성 키워드라는 게 있고요. 정보성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일단 홍보성 키워드는 네이버의 어떤 수익원이 되는 게 홍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광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키워드로 검색 시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이 되는 거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파워링크가 뜨고 이어서 비즈 사이트 그리고 뷰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키워드가 바로 홍보성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보성 키워드는 최적화 블로그에서만 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허리디스크, 임플란트, 뭐 실손보험과 같이 뭔가 이렇게 대키워드들이 보통은 홍보성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자, 홍보성 키워드 중에서는 위험군 키워드도 있는데요. 보통 의료 쪽에 대한 키워드들은 위험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거, 또는 의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 치료 전후 사진에 대한 의료 홍보는 위험군 키워드에 속하는데요. 본인이 치료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금지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보성 키워드 중에
불법 키워드는 아니지만 단가가 높은 고단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맛집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홍보성 키워드는 라이센스랑은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상위에 노출시키기가 되게 힘든 블로그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키워드를 내가 꼭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포함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잘 담아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정보성 키워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를 정보성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광고 수익과 관련이 없고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예요.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로 만약에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그 블로그 레벨 지수 보셨었잖아요. 그런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내가 블로그를 처음에 키울 땐 이런 정보성 키워드들 좀 많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없이 뷰탭이 바로 보이는 그런 키워드들은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간단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엑셀 공부라고 만약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정보성 키워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홍보성 키워드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를 먼저 달아주고 뭐 클래스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죠. 이런 거는 일종의 홍보성 키워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엑셀 공부하다가 뭐 예를 들어 랭크 함수가 궁금해서 쳐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치면은 뷰부터 나오죠. 이런 거는 일단은 정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보성 키워드보단 당연히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정보성 키워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반에 내 블로그의 지수를 많이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다가간다면 이런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많이 하실수록 블로그의 지수는 좀 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네이버 알고리즘 로직의 변천사를 좀 읽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알고리즘은 리브라 엔진이라고 합니다. 리브라 엔진은 2015년도에 없어지게 된 엔진인데요.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저가 블로그로 인식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글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꾸준하게 무작위로 글을 쓰시면 그냥 좋은 블로그다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업체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쓰고 최저가가 되면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블로그 공장이 펼쳤던 시기가 바로 2015년도 리브라 엔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라 엔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리브라 엔진을 더 이상 쓰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이 C랭크 알고리즘은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C랭크의 핵심은 신뢰도를 따지고 있는데요.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겠다라는 게 C랭크가 하는 건데요. 그러나 모든 광고가 소위 파워블로그들에게 몰리고 파워블로그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담은 글이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글을 당연히 전문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전부터 썼던 사람이 최근에 글을 쓰는 사람보다 당연히 등급이 높게 체크가 됐을 거고 그런 글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상위 노출이 됐었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출에 차별을 받게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에 요즘은 다른 검색 엔진을 보완을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자,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인데 얘를 보완하는 게 다이아로직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자체에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담아라. 이 문서 자체의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해서 랭킹에 반영하는 다이아로직이 적용이 돼요. 얘는 이제 핵심이 선호도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키워드별마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글을 상위 노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랭크는 리브라를 대체를 했던 로직이라면 이 C랭크를 보완하는 로직이 다이아 로직인 거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문서 주제의 적합도나 경험 정도, 그리고 정보의 충실성, 이 문서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 또는 독창성, 그리고 적시성 등의 요일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게 다이아 로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단 C랭크 알고리즘의 신뢰도도 가져가면서 다이아로직에서 정보의 어떤 충실성이나 이런 요인들까지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생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온 로직이 바트로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선호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색 결과를 구성하는 바트로직까지 현재는 C랭크 알고리즘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직은 계속해서 바뀔 거고요. 로직이 지금 말씀드린 이 로직 안에서도 블로그를 이제 선정하는 그 기준, 알고리즘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맞춰서 글을 쓰기는 사실 쉽진 않으실 거니까 대략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은 어떤 걸 당연히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좋은 정보일수록 검색을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이 검색하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검색 엔진에다 뭘 쳤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허위 정보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색 엔진을 그만큼 덜 이용하게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선호하는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 이런 것들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C랭크 알고리즘에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따질 거고요. 그리고 다이아로직에 따라서 검색자의 선호도를 따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블로그 지수까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할 글들을 결정하게 되죠. 자, C랭크 로직은 맥락과 내용 그리고 연결된 소비랑 생산을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로직 같은 경우는 검색자의 선호도를 따진다고 했죠. 따라서 C랭크가 높으면서 좋은 문서라면 당연히 상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C랭크가 높지 않더라도 다이아로직에 의해서 검색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글이라면 상위 노출이 돼서 뜰 거예요. 요게 이제 C랭크랑 다이아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 거는 정보성 키워드랑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경험이나 정보, 의견 이런 것들을 글에 잘 녹아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뽑아보신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를 하셔야 상위 노출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네이버 광고에서 노출을 많이 검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글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은 글들이 있는지 그런 게 또 필요한 거죠. 상위에 이제 노출되기 위해서 그 포스팅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즉 형태소 분석까지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골고루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다 파악해서 쓰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는 해요. 하지만 그 블로그 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담겨 있고 서로 그 맥락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위 노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출이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거고, 키워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눌러보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글을 제목을 적을 때도 좀 매력적으로 글을 지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입이 이끌어져 오려면은 검색자들이 클릭이 일어날 수 있는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에 클릭을 이끌어올 요소가 들어가도록
키워드 중복은 없이 짧게 임팩트 있게 제목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제목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키워드는 계속해서 뭐랄까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뭐 중복이 되더라도 2번까지 중복은 가능할 것 같지만 남발이 되게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정보성 키워드는요. 카테고리를 한정적으로 정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시랭크 알고리즘이 신뢰성이 있었죠? 신뢰성이라는 요소는 어떤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두었다라는 게 일종의 신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꾸준하게 다룬 블로그가 당연히 정확한 블로그라고 네이버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게 된다면 깊이가 없는 잡블로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약간 한정적으로 정해서 전문성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블로그는 내 아이디로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는 일단 회원가입을 3개까지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예를 들어 기관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키워드를 그 분야에 맞는 내용들을 주로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잡블로그 형태로 운영하시면서 그 기관에 이제 활용한 어떤 후기 같은 걸 적으시는 형태도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제 노출을 하기 위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그런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약간 한정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교육이면 교육 쪽에 관련된 포스팅들을 많이 담아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째,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홍보성 키워드는 피하시고 위험군 키워드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되겠죠.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하셔서 일단 블로그의 지수를 높여주시면서 점차 검색량이 많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을 돕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좋겠죠? 자, 키워드에는 단일 키워드가 있고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단일 키워드라는 거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되겠고 일종의 대키워드가 단일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검색량도 많고 문서량은 더 많은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일 키워드로 우리가 상단에 노출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부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를 조합한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인데요. 단일 키워드 여러 개를 조합하면은 단일 키워드에 적절한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를 조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효 키워드는 뭐냐? 이거는 이제 검색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인데요. 블로그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차트에서는 유효 키워드를 기준해서 각 블로그의 상태나 점검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데요. PC하고 모바일의 검색 순위가 아니라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키워드가 유효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 수는 늘고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유입 데이터는 내 블로그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일단은 홍보성 키워드나 단일 키워드는 쓰지 않고 세부 키워드로 다가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성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적당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C랭크 알고리즘을 위해서 카테고리는 너무 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적이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장기적으로 블로그의 지수 상승과 상위 노출에 큰 힘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써주시다 보면요. 어느덧 이제 블로그에 방문객 수가 많아지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블로그에 글을 대충 쓰더라도 내 블로그에 어느 정도 이제 글이 쌓이면은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더라도 그게 이제 상위 노출이 돼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덜한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뽑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꾸미고 컨텐츠를 작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어느 정도 글을 쓴 상태에서는 이웃을 맺거나 댓글을 관리하거나 블로그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방안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이유는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냐에 맞춰서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브랜딩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나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구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전문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는 그 지점 자체의 운영 컨셉을 정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우리가 초반에는요, 근데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해서 딱 생각해서 그 글을 쓰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 단계가 필요할 거고, 저희 과정에서 기능들 익히시면서 쓰시는 글들은 보통 이제 간단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적을 텐데요.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블로그의 지수에 큰 영향이 미쳐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상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일단 우리가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훨씬 비중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일단 검색 상위 노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블로그를 슬슬 만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는데, 일단은 블로그를 내가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블로그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 건지, 그리고 내 별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안에 별명을 짓는다면 뭐라고 불리고 싶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제 저 PPT 내용 설명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기본 세팅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이면 그런 것들을 할 거라서 잠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30일 다음에 아마 4월 4일쯤 될까요? 30일, 빠르면 30일일 거고, 보통 하면 4월 4일 정도에는 블로그 우리가 조금씩 세팅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때 바로 고민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게 한번 일단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2시 48분이라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퇴실하실 거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